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쳐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면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왕이 그럼 알았다, 죽이겠다 이래요. 그러고 나서 해왕이 돌아갔는데 공축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 때문에 이게 죽게 됐단 말이에요. 미안하잖아요. 진짜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저 위왕을 부릅니다. 불러서 야, 너 방금 임금한테 너 죽이라 그랬다. 도망쳐라. 이렇게. 뭐 이건 뭐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그 심정이 또 한편으로는 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왕이 뭐라 그러냐면 저 도망 안 갈 겁니다. 만약에 저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으면 등용을 할 것이고 또 굳이 죽이지도 않을 겁니다. 중요한 인물이라 생각해서 죽이려고 한다면 등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뭐 한 사람 죽이겠느냐. 과연 위왕의 말이 맞아요. 죽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도망갔는데 거기가 진나라예요. 진나라 효공을 만나요. 진나라 효공을 만나가지고 상황이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제도예요, 제도. 우리가 사망오제라고 할 때 오제 속에 이 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제 사망이거든요, 본래는. 이제 사망. 오제까지 안 가고 사마천 사기부터 오제가 되는 거고 육아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 서경에는 이제입니다. 이제가 누구냐면 이제 사망. 서경에 이제 사망 지천하지도가 다 여기 담겨 있다 그랬는데 이제가 요임금 순임금이에요. 요순이에요. 그리고 사망은 이제 탕임금, 그 우임금, 탕임금, 문왕무왕 이게 이제 사망이에요. 네 사람이지만 문왕무왕을 주나라의 왕으로 봐서 하나로 칩니다. 사망인데 제도를 얘기합니다. 요수는 뭘로 통치했느냐? 무위로 다스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봉선이 팔만 두 손만 마주 잡고 있어도 천하가 저절로 다스려졌다. 무위 정치거든요. 이 얘기를 했더니 효공이 졸아요. 재미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경감이라는 환관 내시를 통해서 접근한 거거든요. 뇌물을 주었겠죠. 그런데 그 사마천이 상황을 낮추어 평가하는 이유가 뇌물을 주고 환관을 통해서 군주와 만났기 때문에 낮추어 보는 거예요. 사마천이 이제 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잘 안 씁니다. 근데 상황만은 거의 예외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써요. 유독 나쁘게 봤나 봐요. 그건 공정한 역사적 기술은 아니죠. 나쁜 놈인지 아닌지는 있는 사람이 판단해야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써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이게 뭐 친일 행위도 마찬가지. 친일했다만 쓰면 되는 거지. 친일해서 나쁜 놈이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읽는 사람이 친일했구나, 훌륭한 사람이네, 뭐 이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나쁜 놈이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유독 그 천생각박지이냐라 나면서부터 야박한 자였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혹평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또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또 만나요. 그 다음에 왕도를 얘기해요. 사망의도, 왕도. 맹자와 같은 거죠. 인정으로 천하를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러니까 또 효공이 화를 내고 그래요. 왜 저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했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그때 패도를 얘기합니다. 힘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 패도를 얘기했더니 효공이 무릎을 바싹 당기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법률 정치를 얘기해요. 그랬더니 둘이 밤을 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기통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이 천하는 왕도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임금님이 원하는 게 뭐지? 제도, 왕도, 패도, 법률 정치? 원하시는 걸 제가 다 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자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 같은 사람에게 상황은 오직 이거거든요. 상황이 진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이끌었어요. 농전 정책이라고 해서 생산력을 농업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 농업이잖아요. 그리고 전투력 강화. 이 두 가지에 몰빵을 해요. 나라가 강해지죠. 나라가 부국 강병해졌는데 그 다음 너 원하는 게 뭐냐? 없어요. 그냥 부국 강병으로 끝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없고 임금님이 원하는 거 이거죠.
그게 이상이 없는 법과 정치의 폐단입니다. 근데 어쨌든 맹자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죠. 어쨌든 진용 상황하고 진나라가 상황을 동용해요. 부국강병하죠. 진용 상황하야 부국강병하고, 예. 그리고 초위용오기하야 초나라와 위나라는 용오기, 오기를 동용했다. 오기는 제가 그 논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오기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원래 노나라 장군이었죠. 노나라가 유일하게 제나라와 싸워서 이긴 적이 있는데 오기가 장군으로 있을 때입니다. 노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큰 제나라, 10배 넘는 제나라를 상대로 이길 수가 없는데 오기는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오기는 노나라 장군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제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나라에 유리한 일을 할 것이다. 뭐 이러니까 아내를 죽입니다. 그래서 장군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비난이 거세지니까 도망쳐요. 위나라로 갑니다. 위나라 문우가 이회라는 신하에게 묻습니다. 오기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회가 하는 말이 오기는 그 성품이 실랑, 일이나 성량이와 같은 자다. 아주 나쁜 놈이다. 하지만 용병은 군대를 움직이는 데는 사마양저라고 있습니다. 사마양저 열전도 있어요. 병법이 대가입니다. 그 사마양저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나라 문우가 오기를 등용합니다. 이제 아주 성품이 나쁜 놈이지만 제대로 쓰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진나라를 맡게 해요. 서하수로 삼아서. 서하가 이제 진나라와 위나라의 국경지역이거든요. 오기가 서하수로 있는 동안 진나라가 동쪽으로 한 발짝도 못 나와요. 대단하죠. 그러다가 이제 위나라에서 위험해집니다. 왜냐면 문우가 죽고 난 다음에 문우에게 오직 충성했는데 문우가 죽어요. 그리고 문우가 임금이 됐는데 재산감을 물색하는데 오기를 쓰지 않고 전문이라는 사람을 써요. 오기가 전문한테 가서 따져요. 그 병사들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고 적군에 돌진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생산을 농업 생산을 높이고 뭐 이런 모든 것에 당신이 낫냐 내가 낫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전문이 다 당신이 낫다 그래요. 다 오기 당신이 낫다. 그러니까 오기가 그런데 왜 네가 재상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니까 전문이 위나라 무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임금이 나이도 어리고 임금이 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당신이 임금이라면 당신처럼 강한 신하를 재상으로 삼겠소? 아니면 나 같은 부드러운 사람을 재상으로 삼겠소? 하니까 오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라도 자기는 안 쓸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초나라로 도망쳐요. 그래서 초위용오기예요. 초나라도 이제 오기를 씁니다. 오기가 초나라에 가서 초나라 도왕에게 충성을 또 다 바쳐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이 특권을 박탈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법률을 바꿔요. 그런데 초나라 도왕이 또 죽습니다. 죽으니까 또 원한을 가진 이 귀족들이 오기를 공격해요. 오기를 공격하는데 오기를 이제 오기에게 화살을 쏘니까 오기가 초나라 도왕의 시신에 엎드려 버립니다. 화살을 쏘니까 오기도 화살 맞아 죽었지만 초나라 도왕의 시신에도 화살이 박혔죠. 나중에 태자가 왕이 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시신에 화살 쐈던 놈 다 나와 해서 70여 발을 몰살시킵니다. 죽으면서도 복수하고 죽은 거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 동용해요. 초나라, 위나라, 진나라 다 이런 사람들 동용하는 거죠. 제주는 하늘에 닿는데 말로는 전부 비참합니다. 상황은 역시 자기 죄에 자기가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진나라 효공이 죽고 나서 몰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도요. 효공의 태자가 범법을 저지르니까 태자의 스승 두 사람을 한 사람은 다리를 베고 한 사람은 코를 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중에 왕이 될 텐데 저 사람 나중에 왕이 되면 나를 그만두진 않겠구나 이거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걸 못 보는 거죠. 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보일 텐데 어쨌든 그 태자가 왕이 된 다음에 쫓겨나서 도망가다가 도망갔는데 그 하룻밤 묵어 가려고 시골 농가에 들어갔더니만 농가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상황이라는 어른이 낯선 사람 재워주지 말라 그랬다. 쫓아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묵을 곳 한번 제대로 찾지 못하다가 몰락하거든요. 자기 법에 자기가 걸려주는 그런 경우. 잘 생각해 봐야죠. 내가 이렇게 한 게 결국 나를 얽어매지 않는가.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 썼고, 제 나라는 또 손자전기. 제용 손자전기라고 하고요. 제 나라는 손자와 전기를 썼다, 병용했다. 이 손자는 우리가 보통 하는 손무가 아니라, 손무라는 손자병법의 저자가 아니라 손빈이라는 전략가입니다. 손빈은 이 손자의 후손으로 짐작되는데 손무의 후손인데 한 100여 년 뒤에 활동합니다. 안전뱅이 빈자죠. 이 손빈도 기구한 게 본래 박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둘 다 이제 귀국자 밑에서 배웠는데 박년과 이 손빈이 친구 사이였습니다. 근데 박년이 일찌감치 위나라 장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손빈이 친구 신세 좀 지기 위해서 박년을 찾아가요. 그런데 박년이 이 손빈이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전략가라는 걸 알고 손빈을 모함해서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안전뱅이 빈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빈의 부모가 애 태어나자마자 빈이라고 이름 지어줬을 리가 없죠. 우리 애 다리 잘려라 뭐 이럴 리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안전뱅이로 이제 불린 거죠. 안전뱅이 손씨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손빈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누가 그렇게 부르니까 내 이름으로 적당하다고 그러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박년이 잘라버리니까 나중에 이 전기가 이 제나라 사신으로 이 위나라에 왔다가 손빈이 갇혀있는 걸 보고 빼돌려요. 제나라로. 딱 알아먹어요. 빼돌려서 손빈으로 하여금 박년과 위나라와 전쟁을 할 때 손빈과 박년이 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손빈이 처음에 이제 박년의 군대와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요. 그 도망간 다음에 박년이 손빈의 군대가 진을 쳤던 곳에 와보니까 처음에 아궁이 숫자가 10만 개예요. 그 병사의 숫자가 10만 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날 또 만났는데 또 도망쳐요. 이번 가보니까 5만 개밖에 안 돼요. 그 이제 5만 명이 탈영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갔더니 2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만 명이 탈영했다. 제 나라 이 군사들은 겁이 많다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제 나라 군사들이 겁이 많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라는 가장 동쪽에 살고 이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제 나라가 산동 지역이거든요. 이 당시 이제 제일 골치 아픈 존재가 진나라예요. 무조건 전쟁하는 나라거든요. 천하를 다 잡아먹을 때까지. 진나라와 가장 먼 나라예요, 제 나라가. 이 진나라가 제 나라를 쳐들어오려면 가운데에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거 다 깨고 나야 제 나라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쟁이 없는 나라죠.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전쟁하기 싫어하죠. 그리고 겁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생각인데 그걸 자꾸 심어준 거죠. 그런 일반적인 그 통념이 있으니까 그 통념을 자꾸 확인시켜 준 겁니다. 손빈이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줄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년이 방심하게 된 거죠. 야, 이 제 나라 군대는 이제 이 허수아비들이다. 쉽게 격파할 수 있겠구나 하고 추격을 하는데 매복이 있을 것을 대비하지 않고 추격을 해요. 그런데 마릉이라는 곳에서 손빈이 군대를 매복시켜 놨는데 밤이 어두워져서 캄캄할 때 박년의 군대가 거기에 도착합니다. 박년이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뭐 나무에 뭔가 허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불을 밝혀서 봤더니 박년이 사후 차수지하라. 박년이 이 나무 아래에서 죽는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순간 이제 화살이 비오듯 날아와서 괴멸하죠. 손빈이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 이런 사람 쓰고 이 전기는 이제 군사 전략 역시 이제 손빈을 빼돌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 다 등용해가지고 온 천하가 천하 방무 합정연행이라 온 천하가 봐야 알아. 합종연행. 합종연행은 이제 뭐 형자로 써놓기도 합니다. 형자로 써놓으나 횡자로 써놓으나 같은 뜻인데 온천하가 예를 들어서 합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당시 이제 중국이 북쪽에 연나라가 있고 남쪽에 초나라가 있고 동쪽에 제나라가 있고 가운데 한이 조 이렇게 있거든요.
천하를 이렇게 세로로 묶어서 이 서쪽에 있는 진나라와 대항하는 국제 질서를 만든 게 소진의 합종책이에요. 소진이 이 6개 나라의 공동 재상을 했죠. 6개 나라의 공동 재상을 한 사람이 이후에 역사상 있나요? 뭐 어쨌든 이 소진이 그렇게 해서 진나라와 대항을 하는 것. 그리고 연행은 뭐냐면 소진의 합종책을 깨고 장의가 진나라와 제나라를 연결하는 식으로 천하를 진나라에 협력하는 국제 질서로 만들어간 것. 이게 연행책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해서 남의 땅을 빼앗든가 아니면은 합종 연행처럼 이 전략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이합 집산하면서 각국의 생존을 도모하든가 이런 데에만 골몰했다 이거예요, 천하가. 그런데 맹자는 이 시대에 계속 뭘 얘기했냐면 당우 3대지득이라. 당나라, 우나라. 당나라는 요임금이 다스린 나라고요. 우나라는 말씀드렸던 순임금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당우 3대지득. 3대는 하나라 우왕, 은나라 탕왕, 주나라 문왕, 무왕. 이런 사람들의 덕치를 주장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다 이게 소여자 불합일세. 그래서 소여자 이때 같을 여자는 나아간다. 가서 만난 바의 사람들과 불합 뜻이 맞지를 않아요. 양나라 해왕도 상한 같은 자를 등용하려고 하고 제나라의 선왕도 결국 옥이나 손자나 정기나 이런 군사 전략가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려고 하지 맹자와는 불합 뜻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물러나야죠. 그래서 퇴위여 만장지도로 물러나서 만장 같은 학생들, 자기 제자들과 함께 술중리지어야 중리는 공자죠. 중리의 뜻을 술중리지어 공자의 뜻을 전해서 전술하는 겁니다. 맹자 7편하시다. 맹자 7편을 지었다. 이게 130자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딱 보이죠? 당시 세상은 전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자국의 영토를 넓히고 천하를 차지하려는 게 목적이었고 그 때문에 손자니 정기니 옥이니 이런 사람들이 높이 평가받았는데 전부 이제 무력을 갖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능력이 있는 자들. 근데 맹자는 덕을 얘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나면 인의밖에 얘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맞을 수가 없죠. 버려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왜 날 안 써줘? 징징 짜는 게 아니라 물러나는 거죠. 물러나서 글을 쓴 겁니다. 그게 맹자라는 책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마천 137자밖에 안 되지만 이걸 보면 맹자가 어떤 시대에 살았고 어떤 지향을 가졌고 그리고 어떤 성품이었는지 바로 보이죠. 137자지만 명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요. 오늘 나온 글도 사실은 제가 짤막짤막하게 인용을 했습니다만 맹자 이제 길게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읽어보시고 매주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읽을 자료는 드립니다만 그 자료에 맞게 시간마다 그렇게 하진 않겠고요. 오늘은 사실은 앞쪽에 조그만 셈인데 역시 다음 시간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고 또 읽을 자료는 또 따로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